여러분, 혹시 전기차 충전하는데 18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 아시나요? 초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에서 80%까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이 반도체 덕분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반도체 시장의 지배자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울프스피드, 독일의 지크리스탈, 일본의 롬, 이들이 테슬라의 심장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불과 3년 만에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세계 1위였던 미국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고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꿰차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7,50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것도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국 기업을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미국이 선택한 건 한국의 SK 실트론이었습니다. 선발주자는 왜 무너졌고 후발주자는 어떻게 그 자리를 꿰찼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자국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전기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반도체가 도대체 뭔지. 두 번째, 왜 8인치라는 숫자에 모든 기업이 목숨을 거는지. 세 번째, 세계 1위 미국 기업은 왜 무너졌고 한국은 어떻게 그 틈을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전쟁이 우리 일상과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빵집 비유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반도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영어로는 SiC라고 씁니다. 줄여서 SiC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모래에서 뽑아낸 규소죠. 그런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거기에 탄소를 결합시킨 겁니다. 탄소와 규소가 1대1로 딱 붙어있는 화합물 반도체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요? 3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전압을 버티는 힘이 10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실리콘 반도체는 물을 막기 위해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댐을 쌓아야 해요. 댐이 두꺼우니까 물이 지나가는 통로도 길고 그만큼 저항이 큽니다. 에너지가 많이 새는 거죠. 그런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처럼 얇은 두께로도 같은 양의 물을 막아냅니다. 댐이 얇으니까 물이 순식간에 저항 없이 통과해요. 이게 바로 전력 손실이 적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열에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요, 일반 실리콘은 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150도만 넘어가도 녹아내려서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거대한 냉각팬이나 수냉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실리콘 카바이드는 강철입니다. 600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끄떡없어요. 덕분에 전기차의 냉각 시스템 무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가 줄면 주행거리가 늘어나죠. 세 번째, 발생한 열을 3배 더 빨리 방출합니다. 열 전도율이 3배라는 건데요, 뜨거워져도 금방 식는다는 뜻이에요. 이 3가지 특성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800V 고전압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됩니다. 800V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기존 전기차는 400V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800V로 올리면 같은 양의 전기를 절반의 전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류가 줄면 열이 덜 나고 충전 속도는 빨라지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충전 시간 18분입니다. 10%에서 80%까지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5%에서 10% 정도 늘어납니다. 같은 배터리인데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2018년 모델 3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인버터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전기차 역사를 바꾼 결정이었죠. 지금은 현대차, 폭스바겐, BMW 할 것 없이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이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왜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예요.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웨이퍼라는 게 필요합니다. 웨이퍼가 뭐냐면요, 반도체 칩을 찍어내는 원판이에요. 둥글게 생긴 얇은 판인데 여기 위에 회로를 새겨서 칩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웨이퍼 크기예요. 지금까지는 6인치짜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8인치로 넘어가고 있어요. 고작 2인치 차이인데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여기서 빵집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빵집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븐을 한 번 돌리는데 드는 전기세와 인건비, 즉 공정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건 6인치를 굽든 8인치를 굽든 거의 똑같아요. 오븐 크기는 같으니까요. 자, 6인치 반죽을 밀어서 쿠키 틀로 찍어냅니다. 쿠키가 100개 나왔어요. 그러면 쿠키 하나당 원가는 1만 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죽은 둥글고 쿠키 틀은 네모나잖아요. 가장자리에 짜투리 반죽이 남아서 버려집니다. 이게 꽤 많아요. 이번엔 8인치 반죽을 밀어봅니다. 지름이 1.33배 늘어났을 뿐인데 면적은 1.78배가 됩니다. 원의 면적 공식이 파이 r 제곱이거든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해서 면적이 커지는 거죠. 여기에 가장자리 손실까지 줄어듭니다. 웨이퍼가 클수록 곡률이 완만해져서 버려지는 짜투리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결과적으로 8인치 반죽에서는 쿠키가 190개가 나옵니다. 같은 오븐, 같은 100만 원인데 말이죠. 쿠키 하나당 원가가 5,20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거의 반값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8인치 기술을 가진 빵집은 쿠키를 반값에 팔아도 남습니다. 그런데 6인치 빵집은요? 원가도 안 나와요.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기업이 8인치에 목숨을 거는 이유예요. 생존의 문제거든요. 숫자로 정리해드릴게요. 6인치 웨이퍼 하나당 칩 생산량을 100이라고 하면 8인치는 185에서 190 정도 나옵니다. 거의 2배죠. 공정비용은요, 6인치가 100이면 8인치는 110에서 120 정도입니다.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칩 하나당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8인치가 6인치의 70%에서 80% 수준입니다. 원가가 30%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 가격을 보면요, 6인치 웨이퍼는 장당 4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입니다. 8인치는요, 1200달러에서 1500달러예요. 2배가 넘죠?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만들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왜 8인치는 이렇게 만들기 어려울까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물질 자체가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실리콘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모래를 녹여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뽑아냅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듯이 액체 실리콘이 굳으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실리콘 카바이드는요, 액체가 안 됩니다. 2400도까지 올려도 녹지 않고 바로 기체로 승화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밀폐된 흑연 도가니 안에 실리콘 카바이드 가루를 넣고 2400도로 가열합니다. 그러면 가루가 기체가 되어서 올라가, 그리고 천장에 붙어있는 씨앗 결정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눈송이가 쌓이듯이요. 문제는요, 이 과정이 블라인드 박스라는 겁니다. 도가니 속을 볼 수가 없어요. 2400도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온도 제어와 시뮬레이션에 의존해야 해요. 그래서 이 공정을 흑마술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깝다는 거죠. 온도가 조금만 불균이라도 치명적인 결함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BPD라는 건데요, 결정 격자가 어긋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있으면 전기차용 칩으로 못 씁니다. 6인치까지는 그나마 온도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8인치로 키우면요, 중심부와 가장자리의 온도 차이를 잡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결함이 폭증합니다. 다른 다음에도 문제예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물질이거든요. 다이아몬드 와이어로 잘라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르는 과정에서 톱밥이 생기듯이 비싼 재료의 40%에서 50%가 가루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이걸 커프로스라고 하는데요, 돈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최근에 레이저로 껍질 벗기듯 떼어내는 콜드 스플릿 기술이 나왔는데요, 이걸 도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원가 경쟁력을 가릅니다. 정리하면요. 8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만드는 것 자체가 흑마술 수준으로 어렵고 만들어도 절반 가까이 버려집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고 진입장벽이 높은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가격 파괴 공습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은 세 나라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울프스피드, 독일의 지크리스탈, 일본의 롬. 이 세 회사가 전 세계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의 대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뛰어들었습니다. SICC, 탱크블루, 산안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뭐냐면요. 2024년 6인치 웨이퍼 가격이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중국산이 시장을 덮어버린 거예요. 6인치 시장은 이제 범용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가격만 싸면 팔리는 시장이 된 거죠. 여기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8인치로 탈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8인치는 아직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장벽이 있거든요. 프리미엄 시장인 거예요. 중국도 8인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5년을 8인치 원년으로 선포하고 ST마이크로와 합작해서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품질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산 8인치 웨이퍼는 아직 결합 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테슬라나 현대차의 메인 인버터에는 못 쓰고 스펙이 낮은 산업용이나 중국 내수용에 주로 쓰입니다. 시장이 둘로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고성능 8인치는 미국과 한국이, 저가형 6인치와 중저가 8인치는 중국이 가져가는 구도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성능 8인치 시장의 1위였던 미국 기업은 왜 무너졌을까요? 세 번째 원인입니다. 울프스피드의 몰락과 부활 이야기예요. 울프스피드는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을 창조한 회사입니다. 이 분야의 원조예요.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아왔고 테슬라의 첫 번째 파트너였죠. 그런데 선구자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망하는 거예요. 울프스피드는 뉴욕주 모학밸리에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8인치 자동화 공장을 지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은 있는데 재료가 없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재료 공장에서 고품질 8인치 결정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수율이 안 나온 겁니다. 그 결과 2024년 이 거대한 첨단 공장의 가동률이 고작 20%였습니다. 기계는 돌아가는데 넣을 재료가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생산은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여기에 중국의 가격 공세까지 겹쳤습니다. 6인치 시장에서 수익이 급감했어요. 막대한 투자비, 연간 20억 달러 이상이 나가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요. 부채가 67억 달러까지 쌓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어요. 결국 2025년 6월 30일 울프스피드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의 몰락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91일 만에 울프스피드가 다시 일어섰어요. 2025년 9월 29일 불과 3개월 만에 파산을 졸업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채권단이 울프스피드의 8인치 기술력만큼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망해도 기술은 살려야 한다고 본 거죠. 46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았습니다. 6조 원이 넘는 빚이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연간 이자 비용도 60%나 줄었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 울프스피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대 재료 공장인 JP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8인치 웨이퍼 공급 순통이 트인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모학밸리 공장 가동률은 30%에서 4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율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울프스피드가 휘청거리는 그 순간 빈틈을 파고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SK실트론이에요. 네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K실트론의 전략적 부상입니다. SK실트론이 처음부터 이 시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20년에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부를 4.5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우리 돈으로 6천억 원 정도죠.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듀폰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결정성장 특허를
단번에 확보했거든요. 돈으로 시간을 산 거예요. 그리고 2024년 10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SK 실트론의 미국 법인인 CSS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5.44억 달러의 대출을 확정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7,500억 원이에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자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안보 수준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거예요. 자국 기업인 울프스피드가 파산하는 와중에 한국 기업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했어요. 울프스피드 하나에만 의존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단죄하려면 믿을 수 있는 동맹국 기업이 필요했습니다. SK 실트론은 그 조건에 딱 맞았어요. 기술력도 있고 듀폰 특허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이 아니니까요. SK 실트론은 이원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베이 시티에서는 8인치 양산의 전초기지를 구축했어요. 테슬라, 인피니언 같은 서방 고객사를 대응합니다. 한국 구미에서는 6인치와 8인치를 병행 생산하면서 현대차그룹 같은 아시아 수요와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인피니언과의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인피니언이 누구냐면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 1위 기업이에요. 이 계약은 SK 실트론의 품질을 보증하는 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8인치 웨이퍼의 상업적 출하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양산 램프업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SK 실트론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SK 실트론이 웨이퍼를 만들고 SK 키파운드리와 예스파워 테크닉스가 칩을 제조하고 SK온이 배터리를 만들고 현대차가 전기차를 완성합니다. 한국 안에서 완벽한 밸류체인이 완성된 거예요. 테슬라의 심장을 한국이 통째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엄청 좋은 이야기 같죠? 그런데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1980년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미국과 일본이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뛰어들어서 일본을 꺾고 세계 1위가 됐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선발 주자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후발 주자가 그 교훈을 배우면서 더 효율적으로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드가 8인치 수율을 잡느라 3년 넘게 고전하고 파산까지 갔잖아요. SK 실트론은 그 시행착오를 피해가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에요. 먼저 뛰어든 사람이 지뢰밭을 밟아주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의존도예요. SK 실트론의 핵심 8인치 역량은 미국 미시간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나 정권 변화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해요. 두 번째, 수율 불확실성입니다. 울프스피드도 수율 잡다가 파산했잖아요. SK 실트론도 2026년 본격 양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추격이에요. 6인치를 장악한 중국이 8인치에서도 빠르게 따라온다면 SK 실트론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은 수율의 해가 될 겁니다. 8인치를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누가 60% 이상의 수익성 있는 수율로 대량 생산해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울프스피드는 재무적 족쇄를 풀었습니다. 이제 기술적 리더십을 증명해야 해요. 2026년 상반기 모학밸리 가동률이 그들의 생존을 증명할 지표입니다. SK 실트론은 패스트 팔로워로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어요. 울프스피드의 시행착오를 피해가면서 안정적인 2위를 굳히고 1위를 넘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IPO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시장은 당분간 이원화될 겁니다. 고성능 8인치는 SK 실트론과 울프스피드가, 저가형은 중국이 가져가는 구도예요. 테슬라 같은 프리미엄 전기차는 전자를, 중저가 전기차는 후자를 선택하면서 시장이 나뉠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기차의 심장입니다. 800V 고전압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서 충전 시간을 18분으로 단축하고 주행거리를 늘려줍니다. 8인치 웨이퍼는
생존의 문제예요. 같은 비용으로 칩을 2배 가까이 생산할 수 있어서 이 기술이 없으면 망합니다. 세계 1위였던 울프스피드는 과도한 투자와 수율 문제로 파산했다가 91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46억 달러 빚을 탕감받았죠. SK 실트론은 듀폰 인수와 미국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글로벌 톱2를 노리고 있어요. 한국 반도체 역사에 새로운 장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6인치로 범용 시장을 장악했고 8인치도 노리고 있습니다. 기술 장벽을 얼마나 빨리 넘느냐가 변수예요. 2026년은 수율의 해입니다. 누가 먼저 60% 이상의 수율로 대량 생산하느냐가 승자를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SK 실트론의 IPO 가능성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양산에 안착한다면 상당한 가치 상승이 예상돼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요,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800V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충전 속도와 효율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산업 전체로 보면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전력 반도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미국 정책 변화, 수율 불확실성, 중국의 추격, 이 세 가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반도체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최전선에서 한국 기업의 깃발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승부는 2026년부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과 독일과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의 문을 한국이 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열쇠가 8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는 것. 여러분,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에서 한국의 도전 어떻게 보시나요? SK 실트론이 정말 울프스피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의 추격에 밀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의 심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전기차 충전하는데 18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 아시나요? 초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0%에서 80%까지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이 반도체 덕분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반도체 시장의 지배자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울프스피드, 독일의 지크리스탈, 일본의 롬, 이들이 테슬라의 심장을 독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불과 3년 만에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세계 1위였던 미국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고 그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꿰차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7,50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것도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국 기업을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미국이 선택한 건 한국의 SK 실트론이었습니다. 선발주자는 왜 무너졌고 후발주자는 어떻게 그 자리를 꿰찼을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자국 기업 대신 한국 기업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전기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4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반도체가 도대체 뭔지. 두 번째, 왜 8인치라는 숫자에 모든 기업이 목숨을 거는지. 세 번째, 세계 1위 미국 기업은 왜 무너졌고 한국은 어떻게 그 틈을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전쟁이 우리 일상과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빵집 비유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반도체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영어로는 SiC라고 씁니다. 줄여서 SiC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듭니다. 모래에서 뽑아낸 규소죠. 그런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거기에 탄소를 결합시킨 겁니다.
산소와 규소가 1대1로 딱 붙어있는 화합물 반도체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요? 세 가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전압을 버티는 힘이 10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반 실리콘 반도체는 물을 막기 위해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댐을 쌓아야 해요. 댐이 두꺼우니까 물이 지나가는 통로도 길고 그만큼 저항이 큽니다. 에너지가 많이 새는 거죠. 그런데 실리콘 카바이드는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처럼 얇은 두께로도 같은 양의 물을 막아냅니다. 댐이 얇으니까 물이 순식간에 저항 없이 통과해요. 이게 바로 전력 손실이 적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열에 강합니다. 얼마나 강하냐면요. 일반 실리콘은 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가 150도만 넘어가도 녹아내려서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거대한 냉각팬이나 수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실리콘 카바이드는 강철입니다. 600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끄떡없어요. 덕분에 전기차의 냉각 시스템 무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가 줄면 주행거리가 늘어나죠. 세 번째, 발생한 열을 3배 더 빨리 방출합니다. 열 전도율이 3배라는 건데요. 뜨거워져도 금방 식는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 특성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 같은 전기차가 800V 고전압 시스템을 쓸 수 있게 됩니다. 800V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기존 전기차는 400V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800V로 올리면 같은 양의 전기를 절반의 전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전류가 줄면 열이 덜 나고 충전 속도는 빨라지죠. 그 결과가 뭐냐면요. 충전 시간 18분입니다. 10%에서 80%까지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5%에서 10% 정도 늘어납니다. 같은 배터리인데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2018년 모델 3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인버터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전기차 역사를 바꾼 결정이었죠. 지금은 현대차, 폭스바겐, BMW 할 것 없이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이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왜 대단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예요. 이 반도체를 만들려면 웨이퍼라는 게 필요합니다. 웨이퍼가 뭐냐면요. 반도체 칩을 찍어내는 원판이에요. 둥글게 생긴 얇은 판인데 여기 위에 회로를 새겨서 칩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웨이퍼 크기예요. 지금까지는 6인치짜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8인치로 넘어가고 있어요. 고작 2인치 차이인데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여기서 빵집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빵집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븐을 한 번 돌리는데 드는 전기세와 인건비, 즉 공정비용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이건 6인치를 굽든 8인치를 굽든 거의 똑같아요. 오븐 크기는 같으니까요. 자, 6인치 반죽을 밀어서 쿠키 틀로 찍어냅니다. 쿠키가 100개 나왔어요. 그러면 쿠키 하나당 원가는 1만 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반죽은 둥글고 쿠키 틀은 네모나잖아요. 가장자리에 짜투리 반죽이 남아서 버려집니다. 이게 꽤 많아요. 이번엔 8인치 반죽을 밀어봅니다. 지름이 1.33배 늘어났을 뿐인데 면적은 1.78배가 됩니다. 원의 면적 공식이 파이 r 제곱이거든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해서 면적이 커지는 거죠. 여기에 가장자리 손실까지 줄어듭니다. 웨이퍼가 클수록 곡률이 완만해져서 버려지는 짜투리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결과적으로 8인치 반죽에서는 쿠키가 190개가 나옵니다. 같은 오븐, 같은 100만 원인데 말이죠. 쿠키 하나당 원가가 5,200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거의 반값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8인치 기술을 가진 빵집은 쿠키를 반값에 팔아도 남습니다. 그런데 6인치 빵집은요? 원가도 안 나와요. 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기업이 8인치에 목숨을 거는 이유예요. 신존의 문제거든요. 숫자로 정리해드릴게요. 6인치 웨이퍼 하나당 칩 생산량을 100이라고 하면 8인치는 185에서 190 정도 나옵니다. 거의 2배죠. 공정 비용은요. 6인치가 100이면 8인치는 110에서 120 정도입니다. 크게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칩 하나당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8인치가 6인치의 70%에서
80% 수준입니다. 원가가 30%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 가격을 보면요. 6인치 웨이퍼는 장당 4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입니다. 8인치는요? 1200달러에서 1500달러예요. 2배가 넘죠?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만들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왜 8인치는 이렇게 만들기 어려울까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물질 자체가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실리콘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모래를 녹여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뽑아냅니다.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듯이 액체 실리콘이 굳으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실리콘 카바이드는요. 액체가 안 됩니다. 2400도까지 올려도 녹지 않고 바로 기체로 승화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밀폐된 흑연 도가니 안에 실리콘 카바이드 가루를 넣고 2400도로 가열합니다. 그러면 가루가 기체가 되어서 올라가. 그리고 천장에 붙어있는 씨앗 결정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눈송이가 쌓이듯이요. 문제는요. 이 과정이 블라인드 박스라는 겁니다. 도가니 속을 볼 수가 없어요. 2400도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온도 제어와 시뮬레이션에 의존해야 해요. 그래서 이 공정을 흑마술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깝다는 거죠. 온도가 조금만 불균이라도 치명적인 결함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BPD라는 건데요. 결정 격자가 어긋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있으면 전기차용 칩으로 못 씁니다. 6인치까지는 그나마 온도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8인치로 키우면요. 중심부와 가장자리의 온도 차이를 잡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결함이 폭증합니다. 자른 다음에도 문제예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물질이거든요. 다이아몬드 와이어로 잘라도 며칠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르는 과정에서 톱밥이 생기듯이 비싼 재료의 40%에서 50%가 가루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이걸 커프로스라고 하는데요. 돈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최근에 레이저로 껍질 벗기듯 떼어내는 콜드 스플릿 기술이 나왔는데요. 이걸 도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원가 경쟁력을 가릅니다. 정리하면요. 8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만드는 것 자체가 흑마술 수준으로 어렵고 만들어도 절반 가까이 버려집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고 진입장벽이 높은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가격 파괴 공습이에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은 세 나라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울프스피드, 독일의 지크리스탈, 일본의 롬. 이 세 회사가 전 세계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의 대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뛰어들었습니다. SICC, 탱크블루, 산안 같은 회사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뭐냐면요. 2024년 6인치 웨이퍼 가격이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중국산이 시장을 덮어버린 거예요. 6인치 시장은 이제 범용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가격만 싸면 팔리는 시장이 된 거죠. 여기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8인치로 탈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8인치는 아직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 장벽이 있거든요. 프리미엄 시장인 거예요. 중국도 8인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5년을 8인치 원년으로 선포하고 ST마이크로와 합작해서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품질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산 8인치 웨이퍼는 아직 결합 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테슬라나 현대차의 메인 인버터에는 못 쓰고 스펙이 낮은 산업용이나 중국 내수용에 주로 쓰입니다. 시장이 둘로 쪼개지고 있는 거예요. 고성능 8인치는 미국과 한국이, 저가형 6인치와 중저가 8인치는 중국이 가져가는 구도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성능 8인치 시장의 1위였던 미국 기업은 왜 무너졌을까요? 세 번째 원인입니다. 울프스피드의 몰락과 부활 이야기예요. 울프스피드는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을 창조한 회사입니다. 이 분야의 원조예요.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아왔고 테슬라의 첫 번째 파트너였죠. 그런데 선구자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망하는 거예요. 울프스피드는 뉴욕주 모학밸리에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8인치 자동화 공장을 지었습니다. 수조 원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은 있는데 재료가 없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재료 공장에서 고품질 8인치 결정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수율이 안 나온 겁니다. 그 결과 2024년 이 거대한 첨단 공장의 가동률이 고작 20%였습니다. 기계는 돌아가는데 넣을 재료가 없으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생산은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여기에 중국의 가격 공세까지 겹쳤습니다. 6인치 시장에서 수익이 급감했어요. 막대한 투자비, 연간 20억 달러 이상이 나가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요. 부채가 67억 달러까지 쌓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어요. 결국 2025년 6월 30일 울프스피드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의 몰락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 91일 만에 울프스피드가 다시 일어섰어요. 2025년 9월 29일 불과 3개월 만에 파산을 졸업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채권단이 울프스피드의 8인치 기술력만큼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망해도 기술은 살려야 한다고 본 거죠. 46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받았습니다. 6조 원이 넘는 빚이 한 번에 사라진 거예요. 연간 이자 비용도 60%나 줄었습니다. 가벼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 울프스피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대 재료 공장인 JP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8인치 웨이퍼 공급 순통이 트인 겁니다. 2026년 1월 현재 모악밸리 공장 가동률은 30%에서 4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율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울프스피드가 휘청거리는 그 순간 빈틈을 파고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SK실트론이에요. 네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K실트론의 전략적 부상입니다. SK실트론이 처음부터 이 시장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20년에 듀폰의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부를 4.5억 달러에 인수했어요. 우리 돈으로 6천억 원 정도죠.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듀폰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결정성장 특허를 단번에 확보했거든요. 돈으로 시간을 산 거예요. 그리고 2024년 10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SK실트론의 미국 법인인 CSS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5.44억 달러의 대출을 확정받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7,500억 원이에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자국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미국 안보 수준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은 거예요. 자국 기업인 울프스피드가 파산하는 와중에 한국 기업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했어요. 울프스피드 하나에만 의존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단죄하려면 믿을 수 있는 동맹국 기업이 필요했습니다. SK실트론은 그 조건에 딱 맞았어요. 기술력도 있고 듀폰 특허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이 아니니까요. SK실트론은 이원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 베이 시티에서는 8인치 양산의 전초기지를 구축했어요. 테슬라, 인피니언 같은 서방 고객사를 대응합니다. 한국 구미에서는 6인치와 8인치를 병행 생산하면서 현대차그룹 같은 아시아 수요와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인피니언과의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인피니언이 누구냐면요. 글로벌 전력 반도체 1위 기업이에요. 이 계약은 SK실트론의 품질을 보증하는 수표나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8인치 웨이퍼의 상업적 출하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양산 램프업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SK실트론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SK실트론이 웨이퍼를 만들고 SK키파운드리와 예스파워테크닉스가 칩을 제조하고 SK온이 배터리를 만들고 현대차가 전기차를 완성합니다. 한국 안에서 완벽한 밸류체인이 완성된 거예요. 테슬라의 심장을 한국이 통째로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엄청 좋은 이야기 같죠? 그런데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볼게요. 반도체 산업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1980년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미국과 일본이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뛰어들어서 일본을 꺾고
세계 1위가 됐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선발 주자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후발 주자가 그 교훈을 배우면서 더 효율적으로 따라잡은 거예요.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프스피드가 8인치 수율을 잡느라 3년 넘게 고전하고 파산까지 갔잖아요. SK시우트론은 그 시행착오를 피해가면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에요. 먼저 뛰어든 사람이 지뢰밭을 밟아주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의존도예요. SK시우트론의 핵심 8인치 역량은 미국 미시간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나 정권 변화에 따라 리스크가 존재해요. 두 번째, 수율 불확실성입니다. 울프스피드도 수율 잡다가 파산했잖아요. SK시우트론도 2026년 본격 양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추격이에요. 6인치를 장악한 중국이 8인치에서도 빠르게 따라온다면 SK시우트론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2026년은 수율의 해가 될 겁니다. 8인치를 만들 수 있다는 선언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누가 60% 이상의 수익성 있는 수율로 대량 생산해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볼게요. 울프스피드는 재무적 족쇄를 풀었습니다. 이제 기술적 리더십을 증명해야 해요. 2026년 상반기 모학밸리 가동률이 그들의 생존을 증명할 지표입니다. SK시우트론은 패스트 팔로워로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있어요. 울프스피드의 시행착오를 피해가면서 안정적인 2위를 굳히고 1위를 넘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IPO를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시장은 당분간 이원화될 겁니다. 고성능 8인치는 SK시우트론과 울프스피드가, 저가형은 중국이 가져가는 구도예요. 테슬라 같은 프리미엄 전기차는 전자를, 중저가 전기차는 후자를 선택하면서 시장이 나뉠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기차의 심장입니다. 800V 고전압 시스템을 가능하게 해서 충전 시간을 18분으로 단축하고 주행거리를 늘려줍니다. 8인치 웨이퍼는 생존의 문제예요. 같은 비용으로 칩을 2배 가까이 생산할 수 있어서 이 기술이 없으면 망합니다. 세계 1위였던 울프스피드는 과도한 투자와 수율 문제로 파산했다가 91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46억 달러 빚을 탕감받았죠. SK시우트론은 듀폰 인수와 미국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글로벌 톱2를 노리고 있어요. 한국 반도체 역사에 새로운 장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6인치로 범용 시장을 장악했고 8인치도 노리고 있습니다. 기술 장벽을 얼마나 빨리 넘느냐가 변수예요. 2026년은 수율의 해입니다. 누가 먼저 60% 이상의 수율로 대량 생산하느냐가 승자를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SK시우트론의 IPO 가능성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양산에 안착한다면 상당한 가치 상승이 예상돼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신다면요,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800V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충전 속도와 효율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산업 전체로 보면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전력 반도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미국 정책 변화, 수율 불확실성, 중국의 추격, 이 세 가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반도체 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최전선에서 한국 기업의 깃발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승부는 2026년부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국과 독일과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의 문을 한국이 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열쇠가 8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라는 것. 여러분,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에서 한국의 도전 어떻게 보시나요? SK시우트론이 정말 울프스피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의 추격에 밀릴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의 심장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